네, 저는 오늘 성북구립미술관에 왔습니다. 화제의 전시, 가을 조각전 중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은 우리 정연 선생님, 우리 조각계 이제 중진 작가로서 확연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여러 기획전에 이렇게 초대되고 있죠. 우리 마침 이 전시의 우리 담당 김경민 학예사를 통해서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미술관 김경민 학예무사입니다. 네, 이번 전시 네. 제가 아까 돌아봤는데요. 독특한 방식으로 전시를 꾸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이제 조각가 정연 작가의 개인전인데요. 네, 작가 선생님의 이 30여년에 달하는 이 조각사를 좀 압축하고 있는 것이 또 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작가의 이제 인생 동안 계속해서 인간을 네. 주제로 작업을 해온 조각가 정연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정신성이나 어떤 실존의 에너지들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사유하고 또 이런 작가의 철학적인 내용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또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취하지 않았던 어떤 수장고의 개방형 전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다른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 전시,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조각가 정연 선생님의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파주에 있는 작가 선생님의 아틀리에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네. 실제로 그 선생님의 작업실에 이렇게 앵글이 짜여져 있고요. 그 앵글에 작가 선생님의 진짜 작가로서 활동했던 30여 년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미술관 공간상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은 이 공간에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였을 때 마치 작가의 작업실에 와서 그 작가의 지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앵글을 이용해서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작가의 작업실에 놓여 있는 방식처럼 이렇게 3단 혹은 4단으로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또 정연 선생님 전시장에 와서는 우리가 그동안 정연 선생님 전시장에서 많이 못 봤던 이런 작품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작품들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작업들은 선조 작업입니다. 정연 작가님이 30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파리에 처음 유학을 가셨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작업, 아카데믹한 조각 작업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파리에서 그 교수님이 너의 작업에는 어떤 시적인 상상력이나 철학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는 대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조금 더 다른 예술적 감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주의적인 조각에서 본인의 기존의 이제 습관 그런 것들 관습을 하나둘 버리듯이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뼈나 근육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내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업들이 그 유학 시절에 만든 그런 이제 선조 작업 중에 하나고요. 92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첫 개인전을 하실 때 브론즈 작품으로 선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전시에서는 그 석고 원형들을 제가 다 가져와서 작품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또 독특한 이런 드로잉 작품인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 드로잉 어떤 작품들이죠? 네, 이 드로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미술의 재료가 아닌 이 아스팔트 찌꺼기와 같은 그런 이제 콜타르라고 하죠. 그 콜타르로 그린 드로잉들인데요. 사실 이러한 재료들은 선생님이 이제 2000년대부터 주로 많이 쓰기 시작한 그런 재료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가 미술의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굉장히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잡석, 아스팔트, 콘크리트, 콜타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재료들이 갖고 있는 물질성이나 물성 혹은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 이런 드로잉들도 역시 콜타루로 그린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조각가들이 드로잉을 할 때는 어떤 조각을 위한 스케치나 에스키스 개념으로 드로잉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을 이제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 감정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즉석에서 이런 드로잉을 그리고 하신다고 합니다. 예, 어떤 대범한 즉흥성, 네. 이런 것이 두드러진 우리 또 정현 선생님의 드로잉 작품을 보셨습니다. 네, 마침 전시장에 와서 우리 정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정말 흔치 않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조각 작품을 풀어냈는데요. 이번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강원도에는 매해 산불이 나요. 네. 근데 2019년도에 고성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불이었을 것 같아요. 바람들이 워낙 세가지고 도깨비들처럼 솔방울이 날리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장에는 갔었죠. 그 친구들하고 가서 드로잉도 좀 하고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걸 좀 가져와 보자. 지금 일단 작업실에 한 4년 묵혀놨었습니다. 이 재료가 도대체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끌려서 그냥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을 가져왔는데, 이 탄나무들이 보면 푸석푸석해요. 여기에 일부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오히려 조금 더 아주 고온에 가열을 해버려 봤어요. 그랬더니 표면이 은빛이 살아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죽음 이후에 아니면 죽음 속에 아니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갈라진 부분은 길게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무엇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 형태는 그 삐죽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 광석들을 보면은 수정이든 다이아몬드든 잘 다듬어진 그런 디자인화된 그런 모습보다는 원석구 자체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게 참 아름다워요.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단조롭지가 않아요. 가능한 그런 형태로 원석의 면들과 다양한 느낌을 노출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좀 꽂아놨지. 그래서 지금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생명들이 있을 거라는, 또 그러기를 바란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서서 쓰러져 있는 걸 받쳐주고 있고, 또 서서 기대고 있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설치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작품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버려지는 이런 거를 다시 선생님의 작품에서 생명력이 이렇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다가오는데요. 이 전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이번 성북구리미술관에서의 전시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성북구리미술관은 이제 정연 하면은 친목 작가. 사실 친목 작품은 2002년 국가 국문미술관에서 하고 그 이후로 새로운 작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친목 작가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작품 말고도 그 이전에 했던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권준규 선생님이나 문신 선생님이나 조각에 대한 그동안 뭐 한 10몇 년 동안 조각에 대한 담론이나 아니면 조각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 있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 조각을 하고 있는, 조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녀석들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성북미술관의 의도에 의해서 주로 옛날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작품이라고 하면 30대 작품들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유학 시절의 작품 사실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또 그걸 통해서 선생님의 그 인체, 선조도 이렇게 변형됐다가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 정연 선생님 또 많은 또 관심과 기대 속의 작가인데 더 큰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일 날씨가 꽤 추운 날씨인데요. 제가 마침 성북구림미술관 우리 정연 선생님의 조각전을 보러 왔다가 여기 지금 거리에 일종의 공공미술이죠. 여기를 지금 전시를 보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건국대학교 우리 미술사 문화콘텐츠학과 이지훈 교수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뵐지 몰랐어요. 지금 정연 선생님 작품을 둘러봤는데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여기 위치가 성북구림미술관 앞에 이 거리 공공미술 장소잖아요. 네네. 정연 선생님 작품을 위한 장소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작품이 잘 어울리네요. 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길게 네. 들어서 있는데 지금 이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둥근 이 엄청난 무게의 이 원래 그거 해철을 네네. 부수는 네. 용도로 쓰였던 거잖아요. 네. 이거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정연 쌤께서 프랑스에서 전시하셨던 침묵을 네. 이용한 사람들 시리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곳곳에 서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 침묵을 이용한 사람들 시리즈에 재료를 약간 달리 하셔가지고 예. 예. 그 가운데 스테인리스 스틸을 넣은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알비늄을 넣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세련되고 그런 느낌도 네.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제일 끝부분에 네. 아주 그냥 거의 높이가 엄청난 높이의 네네. 긴 작품이 있는데요. 네네. 그 작품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렇게 나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또 철로 된 전봇대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런 느낌도 나고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메스 이 덩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끝에 그 선적으로 이어지는 네. 그 과정이 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네. 이 거리 미술은 2년간 전시를 한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동네 오실 때 네. 여기를 꼭 이렇게 산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이나 내일쯤 첫눈이 오면 네. 여기 눈이 오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이는 빨간 벽돌하고 네, 이게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